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민물고기 특유의 고소함과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탕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임진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로 끓인 것인데요. 민물고기로 끓인 매운탕은 푹 끓일수록 맛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에 지친 몸을 보양하는데 아주 제격인 민물고기 매운탕. 그런데 지난 213회 섬진강을 간다 편을 기억하십니까? 섬진강의 대표 먹거리 참게와 제첩을 집중 취재했었는데요. 섬진강 주변의 여러 식당에서 중국산 냉동 참게와 제첩을 사용하면서 섬진강에서 잡은 거라고 속여 판매하는 행태에 대해서 고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임진강은 어떨까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로 임진강의 별미라는 민물고기 매운탕에 대한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보자를 만나 임진강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한 어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임진강 주변 식당에서 판매되는 민물고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메기 같은 경우는 메기도요? 그전에까지 메기 수입이 많았는데 메기 수입이 많은데 양식이죠. 보통 가면 뭐 얼마 정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많이 나지. 수입자는 엄청 싼데 그 임진강 사이로 둔다고 해서 그렇게 봐봐. 임진강에서 잡은 민물고기가 아니라 중국산이거나 국산 양식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렇게 양식을 쓰지 말고 장사하다는 얘기지. 정상적으로 하는 놈이 피해보지 말라는 얘기하는 얘기는 계속이라는 얘기지. 과연 제보자의 말은 사실일까? 우리는 임진강 주변에 식당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임진강에서 나는 물고기는 살이 쫀득하고 담백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식당들에서는 저마다 자연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식당에서 판매하는 민물고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먼저 식당 앞 수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잉어 말고 딴 건 없는 것 같은데? 수조 안에는 어른 팔뚝만한 잉어들로 가득한데요. 잉어로 만든 요리를 판매하는 것일까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보이네. 식당 바닥 아래로 수조가 보입니다. 손님들이 물고기를 볼 수 있도록 해둔 것 같은데요. 뭐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방송에도 소개될 만큼 유명한 맛집인 듯한데요.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메뉴들이 손님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향하게 했을까요? 메뉴판에는 민물 장어 및 참게, 메기, 동자게, 일명 빠가사리를 넣은 매운탕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드시고 싶은데요? 매운탕 종류로 먹고 싶은데. 아, 매운탕 섞어 괜찮아요. 메기, 참기, 빠가 다 들어가니까. 그 짤로 잘 나가요? 섞어가 제일 많이 나요. 그러면은 석가 매운탕 소자 하나 주세요. 메기와 빠가사리를 함께 끓여낸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갖은 채소와 얼큰해 보이는 국물, 그 사이로 민물고기가 보입니다. 메기와 빠가사리는 어떤 것일까? 어떤 게 여기 메기예요? 이건 메기, 빠가. 이건 참게. 이건 민물새우. 그래서 4개 들어가고. 아니 요 수조에는 잉어밖에 없던데 이모 상어. 그럼 여기 들어 이건 바다에 여기 식당 아니죠, 주방에. 주방 안에서 아, 거기서 그럼 잡아야 돼.
이건 그냥 그러면 간장용. 간장용. 예를 들면 육수, 매운 육수. 메기 머리 하나만 떠도 이렇게 그릇에 완전 꽉 차는 것 같은데. 두툼한 모습의 메기, 그 맛은 어떨까요? 먹을 게 많다. 그러니까 민물 그런 특유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양념 냄새도 좀 많이 나는데 맛있어요. 살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씹는 느낌도 있고 살이 되게 탄력이 좀 있으면서 되게 잘 부서지지 않으면서 먹었을 때 되게 쫄깃하고 약간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씹혀서 되게 먹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매운탕 속에는 빠가사리도 2마리 들어있습니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접시에 담긴 동작에 일명 빠가사리의 크기는 메기에 비해 작아 보입니다. 뜯어지는 것도 되게 조기 생선처럼 살결이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져있고 뜯겨지는데 조기 같다. 그렇다면 빠가사리의 맛은 과연 어떨까? 민물고기랑 생선의 맛, 바다 생선이랑 비슷하게 그런 식감들도 그런 생선의 식감이랑 똑같고 특별한 맛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매운탕. 매운탕 속 메기와 빠가사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빠가 여기서 잡은 거예요? 하나 이제 이 화가 잡나고 그랬어요. 아, 자연산. 네. 잡아 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였어요. 아, 어부들 잡아서 갖다 줘. 네. 알기들이 많으니까 여기다 뜯으면서 가져오세요. 아, 임진강에서 어부들이 잡은 민물고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임진강 주변 다른 식당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자연산 민물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한 식당. 식당 입구에 놓인 수조가 먼저 눈에 띕니다. 물고기로 가득 채워진 수조. 이 속에 든 것은 어떤 물고기일까? 수조에 있는 건 뭐예요? 내기하고 빠가하고. 매운탕 먹으려고. 네 가지 들어가요. 내기, 빠가, 새우게, 메기, 빠가, 새우게. 새우, 게? 예, 예. 이거 게는 안 보이는데? 걔는 지금 냉동 들어가요. 아, 냉동 들어갔다고. 이곳 역시 방송에 소개된 유명 맛집인데요. 보거, 메기, 된장을 사는데 멸치 이런 걸 잡을 수 있다고 허가를 내주는 학생입니다. 사장님이 이거 잡으시나 봐요. 예, 예. 어부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다 거기서 잡아온 거예요? 예. 예. 되게 많이 잡아오셨네. 근데 여러 사람 거 타니까. 아, 다른 어부들 거 타니까 거예요. 타니까. 민물고기에 관심을 보이자 임진강 어부라고 하는 식당 주인이 다가옵니다. 이게 뭐예요? 요 뽕빠가살이 내일보다 7곱째 비싸. 빠가사리가 더 비싸요? 그렇죠. 뭐 기회에 잘 안 나와. 이 안에 수저 있는 것도 사장님 임진강에서 직접. 예, 그래. 차분차분 손목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그물에 치면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들이 들어가. 저절로. 털는데. 네, 사러 갈게요. 잠시 후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임진강에서 직접 그물을 이용해 잡았다는 민물고기로 만든 매운탕. 한 냄비 가득 양이 상당해 보입니다. 여기 메뉴판 혹시 있나요? 손님 숫자만 말하면 돼요. 1인분 15,000원인데 숫자는 35,000원, 45,000원, 대자가 9,000원. 이거 자연산인데 너무 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이 가격이 지금 거의 10년 된 거예요. 10년 동안. 왜 이렇게 안 올리셨어요? 거기서 올리기가 좋대. 내 집에 숫자 하나 가서. 아, 먹어놓고. 10년 동안 한결같이 손님들에게 매운탕을 제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인이 직접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아오기 때문이라는데요. 빠가사리 저는 엄청 비싼 것 같아요. 이거 메기 같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메기, 빠가사리 매운탕을 시켰는데 메기는 이렇게 한 마리 들어있고 빠가사리는 굉장히 큰 크기에 빠가사리가 총 2마리 들어있어요. 앞선 식당에서 봤던 빠가사리와 크기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한 마리만 담아도 접시가 꽉 차는데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대보면 메기라고 처음에 착각을 했으니까 굉장히 커서 좀 놀랐어요. 빠가사리가 이렇게 큰 것도 있구나. 이번엔 매운탕 속에 들어있는 메기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살도 굉장히 두툼하고
부드럽게 잘 찍히면서 살이 굉장히 많아요. 메기 역시 크고 살이 많습니다. 고기가 되게 커요. 너무 작아. 그래서 짤생이는 안 써요. 얘는 또 큰 거만 써요. 하나는 큰 걸 해야 잘 먹었겠지. 그 어부들한테 사온다고 얘기하시죠. 응. 사람들한테 큰 걸로 받아서. 응. 그래서 큰 걸. 큰 걸로. 식당에서 큰 거 쓰는 집이 별로 없어. 40년 전통이라는 다른 식당의 사정은 어떨까요? 찾아가 봤습니다. 임진강에서 오는 거예요. 예. 제가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아무거나 못 들어가는 데라 고기만 드나드는 어부가 따로 있어요. 직접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저 잡고 어부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잡아가 팔고. 빠가사리는 자연산이에요? 제보자의 말과는 달리 여러 식당에서는 임진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임진강 주변의 어촌계 직판장을 찾아 자연산 민물고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자연산이에요? 다 거의 안 써. 지금 자연산하고 상관없어요. 뭐 한탕 강매운탕 임진강이라고 할까? 다 자연산으로 할 수가 없어. 이날 비가 안 와가지고 강이 말랐어요. 그냥 개울만한 내려가지고 고기가 부활을 못해요. 자연산 민물고기가 줄어 식당에서 양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 말은 사실일까? 임진강에 위치한 또 다른 어촌계 직판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는 자연산 민물고기가 있지 않을까? 참, 이거는 자연산이에요. 아니야. 여기 강 주변이니까 자기들이 잡았어. 요새는 잡아내는 거 별로 없어요. 한 명도 잡는 사람 없어. 자연산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봐야 돼. 여기 강 주변 식당들은 다 자연산 쓴다 하더라고요. 그런 건 믿지 말라고. 식당과 어촌계 직판장의 엇갈리는 진술. 우리는 임진강에서 직접 고기를 잡는다는 어부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불초의 불멸장비 세트 100% 지금 돌아오라 히트 시즌2. 내 다들 가야 다들. 꽉꽉. 아유 내 참 보면 이런 거 나오고 진짜. 꽉꽉. 비타민 꽉 기운 팍. 마시는 고려단 비타민 식빵. So I guess you think this means that I hate you. I couldn't let you, but I'm waiting for some hurt stuff on you. Like 식당과 어촌계 직판장의 엇갈리는 진술. 우리는 임진강에서 직접 고기를 잡는다는 어부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 팀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고기 잡으러 가려고요? 작년 지독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았던 임진강. 강줄기가 마르면서 물고기가 부화하지 못해 어획량이 60% 이상 줄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임진강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 며칠 만에 나오신 거예요? 매일매일 나올 때가 있고, 요게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 한 일주일 됐을걸? 요즘 고기 잘 안 잡힌다고 하는데 어때요? 지금은 많이 잡힐 거 없어. 지금은 이 여름에 이 더울 때 얘네들도 더위를 느껴. 그래가지고, 얘네도 피서가 깊은 데로. 그러면 언제 많이 잡혀요? 얼음이 딱 풀릴 때 그때 많이 잡히고 또 산란할 때. 그때가 이제 많이 잡혀요. 일주일 전에 쳐두었던 그물을 찾았습니다. 부표를 당겨서 조심스레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강 아래에 있던 그물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물고기는 얼만큼 들어있을까?
기만 잔뜩 들었다. 첫 번째 그물에는 일명 잡고기로 불리는 민물고기 몇 마리와 참게가 전부. 두 번째 그물은 어떨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어부의 손길이 빨라집니다. 뭐 메기랑 빠가지는 잘안 먹네. 아, 이게 뭐 임진강이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을 수 정도로 나오면은 우리 뱃사람들 떼돈 벌지. 그렇게 많지 않아.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기대했던 메기나 빠가사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물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뒤에 좀 있네. 세 번의 그물질 끝에 드디어 기다리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메기, 빠가, 참게. 참게들 사이로 펄떡이는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제법 잡힌 듯 보이는데요. 옛날에 비해는 엄청 분 건 사실이고 없는 건 사실인데 그냥 우리 쓸 거 정도만 잡히는 거지. 쳐둔 그물의 양과 크기에 비하면 잡히는 물고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놔줘야 돼. 이게 빠가. 정면으로, 네. 빠각빠각되지? 진짜 빠각빠각하네. 응. 얘네 원래 이름이 동작이에요. 양쪽에 뿔이 있고 이렇게 배가 노랗고 또 아름다운 빛을 내잖아. 요게 임진강 황빠가. 날카로운 지느러미와 황금색 배를 가진 귀한 몸, 임진강 빠가살입니다. 메기 봤지? 이게 메기요. 색깔 좀 검네요. 아, 보호색죠? 메기는 먹을 게 많아. 기침, 가래, 천식에 좋대갖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보약으로 먹었어. 임진강에서 잡힌 메기는 허약해진 기운을 보충해줘 약용으로도 쓰인다는데요. 임진강에 일주일 동안 그물을 쳐서 잡아올린 빠가사리와 메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 빠가사리와 메기 수확량은 각각 9마리, 총 18마리입니다. 임진강에서 예전만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부는 걱정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 7년 전, 8년 전만 해도 이맘때 이거는 잡은 것도 아니야. 잡은 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게 생활이고 업이잖아. 이걸 잡아야 일단 먹고 살 수가 있는 거고 애들 공부를 가르치니까. 근데 이만큼 갖고는 공부를 못 가르쳐. 임진강 주변 식당으로 유통된다는 중국산 빠가사리와 양식 메기에 대해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중국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봤지 당연히.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근데 겉으로는 몰라. 사이 없어. 겉으로는 잘 몰라. 저희는 식당에서 먹어보고는 잘 모르겠나요? 파는 사람 양심에 맡겨야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거지. 임진강에서 잡은 자연산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중국산 빠가사리와 국산 양식 메기. 우리는 임진강 주변에 민물고기 유통업체를 찾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민물고기를 볼 수 있을까? 메기예요? 수조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메기. 임진강 주변의 식당으로 납품된다는 이 메기들은 임진강에서 온 것일까요? 아, 자연산이에요? 아니, 그래도 강 근처에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 근데 구하려면 또 구할 수 있어요. 몇 마리야 구하시지 많은 메기는 국내 거예요, 아직? 국내산? 국산 양식 메기라는 직원의 말. 그렇다면 빠가사리는 어떨까? 빵 찌개? 빵은 국내산은 어때요? 어떤 것이 지금은? 임진강 인근의 민물고기 전문 유통업체에서도 자연산은 귀하다고 하는데요. 인근의 또 다른 유통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임진강에서 잡은 자연산 민물고기를 볼 수 있을까? 수조에 뜰채를 넣었다 빼자 커다란 메기가 담겨 나옵니다. 펄떡이는 움직임이 상당히 신선해 보이는데요. 이게 빨라요?
수조 옆 작은 대야에 담긴 빠가사리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민물고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주먹판입니다. 맛도 생긴 건 달라요? 내기는 물이 국산, 내기는 국산이 많지. 지금 자연산 없어요? 이거는 없어. 안 잡아. 입장도 안 나오는데 누가 나가서 잡아. 할 게 없어. 나오지 않아. 이전에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강 근처에 가서 먹을 거 자연산이라고 하시죠? 정말 나온 것 같은데 자연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 정도 갔다 오면 치즈는 통계에 따르면 메기 생산량의 약 97%가 양식 메기.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메기가 양식이라는 유통업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빠가사리의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해 국내 생산량을 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중국산 빠가사리가 수입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중국산 빠가사리를 수입한다는 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세관을 통과한 중국산 빠가사리는 유통을 위해 따로 보관해두는 창고가 있다는데요. 창고 안에 엄청난 크기의 수조가 보입니다. 수조는 물고기들로 가득한데요. 이게 모두 중국산 빠가사리일까요? 사장님 끝에까지 다 있는 거예요? 빠가 말고 딴 걸로. 잉어, 향어, 메기. 국산 양식 메기도 취급하고 있다는데요. 아 그러네. 이거는 메기는 국산이고. 이곳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빠가사리와 국산 양식 메기는 어디로 유통되고 있을까? 들어올 때 양이 많이 들어와요? 한 몇 톤씩 들어요? 한 3, 4톤 들었지. 중국 가서 보는 장사에 솔직히 중국에서 안 들어가요. 몇 톤씩 없어져요. 메기는 지금 국산이 많고 빠가는 없어. 자연산은 일부분이에요. 조금 나오는 거 어부들이 담궈서 뭐 조금씩 하는 거지. 강 주변은 다 자연산이라던데? 콩가리야. 가야서 싫어하는 거야. 콩가리야. 인증도 나와봐야 가야서 싫어하다고. 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거기 뭐 대부분 다 여기서 가져가요. 우리는 임진강 인근의 민물고기 유통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중국산 빠가사리와 국산 양식 메기가 식당으로 납품되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유통업체 앞에 멈춰선 화로차 한 대. 차에서 내린 직원은 뭔가를 유통업체 앞에 내려놓는데요. 뜰채로 연신 건져내는 것의 정체는 뭘까?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배달 직원이 뜰채로 내려주고 있던 것은 바로 빠가사리였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번 중국 거 갖다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수입업체에서 배달된다는 중국산 빠가사리. 정확한 확인을 위해 무게를 잰 뒤 커다란 대야 속에 쏟아붓습니다. 유통업체에 있는 빠가사리는 지금 배달된 중국산 빠가사리뿐. 중국산 빠가사리가 배달되자 유통업체는 분주해졌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양에 맞춰 양식 메기와 중국산 빠가사리를 봉지에 넣고 신선도를 유지시켜줄 산소를 가득 채워줍니다. 메기랑 빠가 배달도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 빠가 다 배달되죠?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잘 묶어주면 배달 준비는 끝이 납니다. 국산 양식 메기와 중국산 빠가사리를 담은 봉지를 차곡차곡 차에 싣는 직원. 식당으로 배달을 나가려는 걸까요? 우리는 조심스레 배달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중국산 빠가사리와 양식 메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한참을 달리던 차는 임진강 인근의 언덕길로 빠져나갑니다. 언덕 위에 있는 식당으로 물고기가 담긴 봉지를 들고 들어가는데요.
사장님 멈춰주세요. 서둘러 배달 직원의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배달 차량 위에 남겨진 물고기가 담긴 봉지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배달 직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이 들고 간 봉지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식당 주변을 뒤져봐도 텅 빈 수저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건물 안쪽에서 나오는 배달 직원. 배달 직원이 나온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식당 뒤편 주방이었는데요. 배달 온 거는 배달 온 거 빠가요. 아, 임진강에서 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달 차량을 뒤쫓아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빠가사리와 양식 매기가 실린 차량이 한 매운탕 전문점 앞에 멈춰섭니다. 배달 직원은 익숙한 듯 봉지를 뜯고 바구니에 중국산 빠가사리를 부어준 뒤에 식당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식당으로 배달되는 양이 상당한 듯 보이는데요. 식당 앞에는 중국산 빠가사리가 담긴 봉지가 3개나 더 놓여 있습니다. 중국산 빠가사리를 수조에 넣고 있는 배달 직원이 보입니다. 이쪽 뭐야? 식당 직원에게 빠가사리의 원산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게 빠가. 그럼 여기 작은 거야? 중국산 빠가사리가 담긴 수조에는 국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국산 빠가사리가 버젓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낯익은 식당 앞입니다. 사장님이 어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공수 잡아온 거예요? 되게 많이 잡아오셨네. 아, 다른 어부들 것도 임진강에서 잡은 자연산만을 고집한다던 식당이었는데요. 이곳에도 중국산 빠가사리와 양식 매기가 납품되고 있는 걸까요? 배달 직원의 손에 들린 것은 분명 중국산 빠가사리와 양식 매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 매기하고 빠가요? 수조 옆에 원산지 표시판이 놓여 있습니다. 이건 역시 중국산 빠가사리를 국산으로 표기해뒀는데요. 납품업체와 식당만 알고 있는 민물고기의 원산지. 언제부터 중국산 빠가사리가 임진강 자연산으로 둔갑된 걸까요? 또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는 배달 직원. 민물고기의 양이 꽤나 많은지 봉지를 힘겹게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식당을 나오는 직원의 손에는 빈 봉지만이 들려 있습니다. 배달을 마친 차량은 유유히 식당을 떠났는데요.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메뉴판에는 매기와 빠가사리 모두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기와 빠가사리를 넣은 매운탕을 주문해 봤는데요. 과연 맛으로 민물고기의 원산지를 알 수 있을까? 신중하게 맛을 봤습니다. 맛으로 이 물고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살점이 다 물러졌어. 오래 끓일수록 살이 다 발라져 버려서 모양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알아보기 힘든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매운탕은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지만 재료 본연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민물고기의 원산지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에서는 수조에 든 빠가사리와 매기의 원산지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 빠가사리. 이거 다 잡으신 거예요? 사장님 직접 잡으신 거예요? 그럼 뭐 여기 근처 임진강 가시는 거예요?
취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중국산 빠가사리, 그러니까 동자개와 양식 매기로 된 매운탕을 먹어도 원산지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종류의 매운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과연 매운탕으로 끓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각각 매운탕에서 고기를 한 마리씩 건져보겠습니다. 한 그릇은 임진강에서 잡은 것들로 끓인 것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매운탕인데요. 먼저 이렇게 한 마리, 여기서도 한 마리를 건져보겠습니다. 뭐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끓이면 끓일수록 물고기의 형태는 더욱 알아보기 힘들어질 뿐입니다. 육안으로 중국산 빠가사리와 양식 매기를 구별할 수 없기에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말만 믿고 민물 매운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P.J. 베일리는 거짓 중 가장 나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떳떳한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판매한다면 음식을 대하는 소비자의 불신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먹거리 엑스파일에선 외식을 하며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평소 가족과 외식을 즐긴다는 한 주부의 집을 찾았는데요.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마다 드는 의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좋아해서 저희가 솥자리랑 중짜리를 자주 시켜 먹는데요. 근데 솥자리를 시키면 왠지 또 부족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짜리를 또 시키면 양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하고 중짜리 가격이 2배가 차이 나요. 근데 그 2배의 양이 아닌 거죠. 가족들이랑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물찜 같은 것도 많이 가서 먹거든요. 소, 중, 대를 시켜봐도 그 주요 해물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냥 콩나물 양만 좀 많아지는 느낌. 음식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냥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외식 메뉴에 소, 중, 대, 양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 같다는 주부. 우리는 해당 음식점에 찾아가 직접 음식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요 해물은 그대로인데 콩나물의 양만 많아지는 것 같다는 해물찜집을 방문했습니다. 해물찜의 가격은 소, 중, 대 크기별로 51,000원부터 71,000원까지 각각 10,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 해물찜 중짜 하나 포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먼저 해물찜 중짜를 1차로 구매한 후 또 다른 제작진이 해물찜 대짜와 소짜를 각각 주문했습니다. 저희 해물찜 대짜 하나, 소짜 하나 포장이요. 진짜 소짜요? 제보자가 방문했던 식당에서 구매한 해물찜입니다. 해물찜이 담긴 높이를 봤을 때 크기 순서대로 점점 양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먼저 용기를 포함한 전체 해물찜 무게를 확인해봤습니다. 소짜의 무게는 2.18kg, 중짜와 대짜는 각각 2.79, 3.14kg으로 소짜와 중짜는 610g, 중짜와 대짜는 350g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해물의 양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콩나물과 국물을 제외한 주요 해물을 골라내봤습니다. 오징어, 아구, 꽃게, 새우 등이 들어있었는데요. 오징어의 경우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긴 했지만 대중소 모두 한 마리로 동일했습니다. 꽃게는 각각 한 마리, 한 마리 반, 2마리로 반마리씩 차이가 났으나 새우는 중짜가 5개인 반면 대짜가 4개로 중짜보다 1개가 더 적었고 홍합은 각각 1개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개수를 세기 애매한 쭈꾸미는 무게를 쟀는데요. 소짜와 중짜가 20g 차이를 보인 반면 중짜와 대짜는 5g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중짜와 대짜. 아구의 무게는 어떨까?
일단 소자 속 아구는 330g, 중자는 소자와 동일한 무게이고 대자는 15g 차이였습니다. 중자와 대자의 가격은 10,000원 차이지만 추가된 해물은 고작 이 정도인 셈. 심지어 새우는 중자가 하나 더 많았습니다. 이번엔 탕수육의 양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중국집입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크기의 탕수육을 주문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곳 탕수육의 크기는 소자와 중자 두 가지로 제보자의 말처럼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등심 탕수육 중짜 주세요. 저희 등심 탕수육 소자 하나랑요. 과연 2배 이상의 가격 차이만큼 양도 2배 이상 차이가 날까? 주문한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엔 엇비슷해 보이는 두 탕수육. 정확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무게를 재봤습니다. 과연 중자의 양은 제대로 나왔을까? 탕수육 소자의 무게는 274g. 그렇다면 중자의 무게는 274g의 2배 이상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약 540g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접시가 작아 두 번에 나누어 무게를 측정해야 했는데요. 한가득 담은 첫 번째 접시의 무게는 298g. 두 번째 접시의 탕수육 무게는 131g으로 탕수육 중자의 무게는 총 429g, 기대했던 540g보다 100g 이상 부족했습니다.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양은 2배가 아니라는 제보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제 앞엔 앞선 영상에서 주문한 탕수육 소자와 중자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탕수육 소자의 가격은 7,000원으로 무게는 274g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탕수육 중자의 가격은 15,000원으로 소자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양 또한 274g보다 2배 이상 많아야 하므로 계산해보면 적어도 540g 이상은 중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2배 이상 양이 많이 차이나 보입니까? 저희 제작진이 확인한 중자의 무게는 429g. 540여 g에서 100g 이상이 부족한 양입니다. 이 무게대로라면 소자 2개를 14,000원에 구매하는 것이 중자 하나를 15,000원에 구매하는 것보다 1,000원 더 싸고 양은 오히려 더 많은 셈이 됩니다. 이럴 거면 탕수육 소자 2개를 주문하지 뭐하러 더 비싸고 양은 적은 중자를 주문하겠습니까? 대, 중, 소. 크기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그 가격에 합당한 양을 제공하지 않는 식당들. 과연 앞서 본 탕수육과 해물찜만의 일일까요? 두 메뉴 외에도 감자탕, 족발 등등 대중소로 나누어 판매하는 음식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 대중소로 판매되는 음식 속에 숨겨진 꼼수들을 파헤쳐 볼 텐데요. 눈 뜨고 코 베일 기막힌 꼼수들.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시장 골목에 위치한 중국집. 가게 내부로 들어서자 저녁 시간답게 배달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중국집의 대표 메뉴 짜장면과 탕수육이 쉴 새 없이 나오는데요. 이곳 탕수육의 가격은 12,000원부터 22,000원까지 크기별로 5,000원 차이입니다. 소, 중, 대의 양을 제대로 지켜 판매하고 있을까? 탕수육을 크기별로 하나씩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 초등학교 앞으로요. 초등학교 앞인데요. 같은 장소에서 시간차를 두고 탕수육을 주문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탕수육이 도착했습니다. 소, 중, 대 순으로 놓인 탕수육. 접시부터 큰 차이를 보입니다. 5,000원씩 차이를 보였던 이곳 탕수육은 어느 정도의 양 차이가 날까? 얼핏 보기엔 가격이 올라갈수록 양 또한 차이가 나 보였는데요. 양 제대로 온 것 같은데?
정확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탕수육의 무게만 따로 측정해봤습니다. 먼저 탕수육 소자의 무게는 410g, 중자와 대자는 각각 490, 770g으로 대자는 중자에 비해 280g 많았지만 소자와 중자는 80g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똑같은 5,000원 차이지만 대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차이를 보인 소자와 중자. 그렇다면 탕수육 80g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확인 결과 약 7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는 이 정도의 탕수육을 더 먹기 위해 5,000원을 더 지불한 셈입니다. 가게 주인에게 탕수육 소중대의 양 차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양은 별로 차이 안 나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접시 차이가 나고. 아, 접시 크기 차이? 왜냐면 접시가 크게 차이가 나요. 소자와 중자의 양 차이는 별로 없으나 접시 크기만 키워 차이가 나 보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른 가게들도 그럴까? 서울의 또 다른 중국집. 그릇이 많이 차이 나요? 양은 별로 차이 안 나요. 소자랑 중자랑 한 1kg 정도 들어가. 그릇이 커지고 양 배출이 많이 올라가요. 접시의 크기로 꼼수를 부리는 것은 비단 한 집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 했는데요. 이번엔 경기도의 한 중국집입니다. 이곳의 전단지를 살펴보니 탕수육은 중자와 대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자랑 뭐 대자랑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차이가 많이 나지. 자신 있게 차이가 난다고 답한 업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닭갈비 탕수육 중자 하나 먹고 닭갈비 탕수육 대자 하나 갖다 주세요. 잠시 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문한 탕수육이 배달됐습니다. 자신 있게 차이가 난다고 한 업주의 말처럼 이번엔 큰 차이를 보일까? 방금 받은 두 탕수육을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중자에 비해 대자의 접시가 조금 더 크고 양도 좀 더 많아 보였는데요. 어느 정도의 차이일까? 먼저 중자의 무게를 재봤습니다. 22,000원짜리 중자 탕수육의 무게는 515g. $5,000원 더 비싼 27,000원짜리 탕수육 대자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탕수육 대자의 무게는 615g. 중자보다 100g 더 많은 수치였습니다. 탕수육의 개수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동시에 탕수육 조각을 세어본 결과 대자가 중자보다 고작 5조각 많을 뿐이었습니다. 가격은 5,000원 차이지만 양은 고작 이 정도 차이인 셈입니다. 중자랑 뭐 대자랑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차이가 많이 나지. 가게 주인과 손님이 생각하는 5,000원어치의 양 차이는 다른가 봅니다. 뭐 주문 들어왔어요? 대체 어떤 기준으로 탕수육의 양을 정하는 걸까? 탕수육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시커먼 기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보통 이건 이 정도 얼마나 갈면 돼요? 갈아주면 돼요, 대충? 탕수육 한 12번 주세요. 12번 15번. 기름 많이 들죠, 탕수육 하려면. 그걸로 버리지 말고 그걸로 얼려서 저 돈가스. 아, 이거 튀기고 걸러서 돈가스? 그러니까 돈가스를 또 옮겨가지고 그냥 볶고. 충전해서 이제 버리는 거예요. 아, 3번 정도 쓰시는구나. 알뜰살뜰 기름을 아껴 쓰는 주인. 이번엔 탕수육 소스를 퍼담는데요.
탕수육 대짜의 반죽을 준비하는 주인. 어김없이 고기를 하나씩 꺼내 물기를 짜내기 시작하는데요. 분위기가 뭐예요? 숫자 세서 하세요? 개수 몇 개씩 세서 하시면 돼요, 이거 할 때? 중짜는 25개 정도. 네. 25개 정도. 네. 대짜는 30개 넘는 5, 6개 차이 나요, 그럼? 가격은 5천 원인데 그릇이 틀리잖아. 그래서 그릇은 틀렸는데. 탕수육의 양은 그릇을 채울 정도로만 차이를 두면 된다는 주인. 언제 갈았는지 모를 기름에 고기를 튀겨내는데요. 반죽이 묻은 손을 한 번 더 씻어낸 후 어느 정도 튀겨진 탕수육을 걸러냅니다. 아, 접시 크기가 차이가 나네요. 탕수육의 양이 차이나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접시 때문이었는데요. 이곳 역시 실제 탕수육의 양 차이는 대여섯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그동안 손님들은 탕수육 대여섯 조각을 위해 5,000원을 더 지불했던 겁니다. 다른 대중소 메뉴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우리는 먼저 대표적인 대중소 메뉴인 족발집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족발집. 그런데 이곳 메뉴판을 살펴보니 족발은 대짜와 중짜만 있습니다. 아, 사이즈는 2개만 있네요. 대짜, 중짜. 양 같은 건 많이 차이가 인생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장단이다 보니까 중간에 좀 중짜는 뒷다리고 대짜는 앞다리. 족발의 대짜와 중짜가 양이 아닌 부위 차이라는 주인. 양에도 차이가 있을까? 대짜와 중짜를 각각 구매해봤습니다. 대짜로 하나 주세요. 영양 대짜리로요? 네. 중짜리로 하나 주세요. 방금 구매한 족발 중짜와 대짜입니다. 뒷다리는 앞다리에 비해 좀 더 작고 비계가 많다고 하는데요. 부위가 다른 만큼 그 양에도 차이가 있을까? 뒷다리를 사용한 중짜와 앞다리를 사용한 대짜에 살코기를 발라 그 무게를 비교해봤습니다. 중짜와 대짜의 살코기는 115g 차이였는데요. 중짜인 뒷다리보다 대짜인 앞다리에 한 주먹 정도 살코기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집도 족발의 대중소를 부위로 판가름해 판매하는 것일까? 서울의 한 족발집을 찾은 제작진. 가게 내에 붙은 메뉴판을 살펴봤는데요. 앞선 집과 마찬가지로 크기를 대와 중으로만 나눠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은 얼마나 차이 나요? 거기를 별로 차이 나요? 뒷다리가 그냥 앞다리, 뒷다리. 아. 이것 또한 앞다리는 대짜, 뒷다리는 중짜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취재를 하며 많은 집에서 앞다리와 뒷다리를 편의상 대짜와 중짜로 표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족발을 대중소 3가지 크기로 나눈 가게는 어떤 기준으로 판매하는 것일까? 서울의 한 족발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족발 사이즈는 대중소 3가지. 각각 어떤 부위가 나올까? 저희 족발 중짜로 하나 주세요. 일단 중짜를 주문해봤습니다. 주문한 족발 중짜입니다. 모양으로 봐선 어느 부위인지 알 수 없었는데요.
살코기의 무게를 먼저 재봤습니다. 접시가 작아 두 차례에 나누어 측정해야 했는데요. 족발 중짜의 살코기 무게는 총 670g. 이번엔 다른 사이즈의 족발을 구매해봤습니다. 소짜리 하나. 중짜보다 3,000원 저렴한 소짜가 나왔습니다. 과연 족발 소짜의 무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살코기만 발라내 무게를 재봤습니다. 족발 소짜의 살코기 무게는 650g. 중짜와는 20g 차이인 건데요. 소짜와 중짜는 겨우 고기 한 점 차이인 겁니다. 하지만 소짜보다 3,000원 더 비싼 중짜. 앞선 집들처럼 혹시 부위의 차이인 건 아닐까? 우리는 주방에서 족발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족발 하나를 통째로 들고 나오는 주인. 능숙하게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족발 뭐 사이즈 뭐예요? 이게 뭐예요? 중짜 손질 도중 소짜 주문이 들어오자 같은 곳에서 족발을 하나 더 가지고 옵니다. 이건 뭐예요, 크기? 거의 양 차이는 별로 안 나겠네. 중짜 먹은 손님은 억울하겠다. 3,000원 차이인 소짜와 중짜. 하지만 부위도 크기도 같은 족발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대중소로 나누어 판매하는 메뉴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외식 메뉴에서 빠질 수 없는 감자탕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나눈 걸까? 소짜에 뼈가 몇 개 정도 넣어줘? 5개. 중짜는요? 대짜는 그러면 9개. 6개 정도. 크기별로 각각 뼈 2개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다른 감자탕집도 그럴까? 우리는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감자탕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감자탕은 크기별로 각각 25,000원, 32,000원, 38,000원. 이전의 가게보단 비싼 가격이었는데요. 저희 뼈다귀 전골 중짜로 주세요, 중짜. 과연 이곳은 감자탕 중짜에 몇 개의 뼈가 들어가 있을까? 뼈와 감자, 다른 재료들이 함께 섞여 있어 겉으로 봐서는 정확한 뼈의 개수를 확인하기 힘들었는데요. 감자탕 속 뼈의 개수를 세어봤습니다. 8. 이번엔 다른 크기의 감자탕을 주문해봤습니다. 전골 소짜 하나 주세요. 잠시 후 주문한 감자탕 소짜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뼈를 확인하는 제작진. 소짜는 6개로 중짜와 2개 차이였습니다. 푸짐한 양으로 유명한 경기도의 한 감자탕집. 감자탕 가격은 크기별로 21,000원부터 31,000원까지 각각 5,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짜는 네. 뼈가 10개고요. 소짜는 뼈가 6개. 중짜는 몇 개예요? 중짜는 8개. 8개. 뼈 2개씩 차이. 네. 이건 역시 뼈 2개 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경기도에 또 다른 감자탕집을 찾았습니다. 대중소 3가지 크기별로 6,000원씩 가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각자 저게 양이? 네.
우리가 취재한 모든 감자탕집은 뼈 2개 차이였는데요. 뼈 2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해장국 한 그릇이 6, 7천 원 선임을 감안했을 때 대중소별 뼈 차이는 적정한 듯 보였습니다. 다른 음식의 대중소 메뉴는 어떨까? 이번엔 횟집입니다. 생선 한 마리를 잡아야 하는 횟집에선 어떤 기준으로 대중소를 나눌까? 광어를 주문해봤습니다. 광어 소자로 하나 주세요. 네, 광어에 중자 하나 주세요. 주문한 광어 소자와 중자가 나왔습니다. 소자는 회가 3줄인 반면 중자는 4줄이었는데요. 5천 원 차이인 소자와 중자. 그렇다면 무게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먼저 3줄로 나누어 담긴 소자부터 확인해 들어갔습니다. 25,000원짜리 광어의 소자의 무게. 총 270g이었는데요. 소자보다 한 줄이 더 많았던 광어의 중자 무게는 얼마일까? 확인 결과 360g으로 소자보다 90g 많은 무게였는데요. 그렇다면 90g은 어느 정도의 차이인 걸까? 회 90g의 무게는 광어 10점 정도. 앞서 육안으로 확인했듯 회 한 줄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회의 대중소를 나눈 기준은 무엇일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광어 같은 경우에는 소래는 소초중 그건데. 그렇죠. 소자는. 소자는 중자는 살짝 크고 대자는 하나. 광어 한 마리를 손질하면 보통 살덩어리가 4쪽이 나오는데 소중대 순으로 한쪽씩 많아진다는 겁니다. 다른 횟집들은 어떨까? 소자는? 중자는? 이건 역시 앞선 횟집과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씩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 차이가 대부분의 횟집에서 통용되는 기준인 걸까? 경기도의 한 횟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메뉴판은 다른 집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회 크기를 소중대가 아닌 중과 대, 그리고 특으로 나누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중자 대자만? 대자는 그럼 몇 종 나와요? 한 마리를 다 준다는 광어의 대자와 대자보다 10,000원 더 비싼 특자를 구매해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58,000원짜리 광어의 대자의 구성입니다. 회를 중심으로 각종 해산물과 초밥, 그리고 회무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엔 10,000원 더 비싼 특자를 살펴볼까요? 각종 해산물과 초밥이 대자보다 몇 개 더 들어있고 회무침 대신 물회가 있었습니다. 10,000원 차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실해 보이는 곁들이 음식의 차이. 그렇다면 회의 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육안으로 보기엔 특자의 회가 조금 더 푸짐해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정확한 무게를 재봤습니다. 먼저 광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갔다는 대자의 무게부터 확인해봤습니다. 광어의 대자의 무게는 435g. 다음은 대자보다 10,000원이 더 비싼 특자의 무게입니다. 광어의 특자의 무게는 470g.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았다는 대자와 고작 35g 차이입니다. 이전 횟집에서 확인했던 광어 한쪽의 무게가 90g이었던 걸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인데요.
대체 무슨 기준으로 담은 것일까? 광어회가 나오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주방 뒤편에 있는 수족관에서 광어를 꺼내는 주인. 광어의 한 마리를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이즈가 뭐예요, 이게? 네? 이게 대짜예요? 회를 담는 주인의 손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회가 놓인 방향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짜는 회가 세로로 길쭉하게 놓여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엔 특짜입니다. 회가 놓인 방향을 주목해 주십시오. 근데 특자는 대짜랑 이게 넣는 게 다르네요. 네? 푸짐하게 보여야 돼서. 특대는 그럼? 특별한 그냥 손기도용이라도 한 마리 가지는데 조금 큰 건 없어가. 아, 별, 근데 대짜랑 차이가 없는 거네. 그래, 스키다시 차이 하나 정도 나고. 회의 양은 광어 한 마리로 동일하지만 회를 어떻게 썰어 담느냐에 따라 10,000원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 오늘도 소비자는 이런 꼼수에 속아 소중대를 넣고 어떤 걸 먹을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회를 담는 모양새로 눈속임을 하는 횟집부터 접시 크기로 꼼수를 부리는 중국집까지 양을 적게 주려는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1인분씩 조리가 어려운 음식의 경우 대, 중, 소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몇 인분인지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음식량을 제공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 중, 소 이 기준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부분의 식당에서 통용되는 대중소의 기준은 소가 2인분, 중이 3인분, 그리고 대가 4인분 정도인데요. 현재 식약처에선 음식별 1인분의 열량과 무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각 음식별 대중소의 적정 기준량을 정해서 식당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소비자도 가격에 합당한 양의 음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불한 값에 합당한 음식을 제공받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같은 권리를 지키려는 소비자의 노력과 양심을 지키려는 판매자의 노력이 함께할 때 올바른 대중소 음식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